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팅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댓글에 노바스크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을 보시면 다름 아니라 저는 고혈압약 노바스크 복용 1년째인데요. 이 약이 칼슘 흡수를 억제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마그네슘 결핍인 것 같아 마그네슘 복용을 하려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율 문제가 괜찮을까요? 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는 걸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고견 부탁드릴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질문이 두 개죠. 노바스크가 칼슘 흡수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칼슘 제제를 먹는 게 이와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칼슘제가 노바스크에 영향이 없는지, 서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일단 답부터 설명드리면 전혀 무관합니다. 노바스크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의 종류인데요. 혈압약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 참조해주세요. 칼슘 통로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만 있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과, 그리고 말초 혈관과 심장에 모두 영향을 주는 난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노바스크 같이 말초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칼슘 통로 차단제가 어떻게 혈압을 떨어뜨리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몸에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을 확대해서 보면 혈관벽이 있고 그 혈관 안으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관벽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혈관벽을 이루는 근육세포를 혈관평혈근이라고 해요. 이 근육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면 근육세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이러한 혈관평혈근 같은 근육이 수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있어야지 근육세포가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늘색 칼슘이죠. 이 근육세포의 아주 얇은 이 막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칼슘이 이 막 사이에 있는 칼슘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근육이 이렇게 부풀게 돼서 넓었던 혈관이 좁아지면서 수축을 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바스크 같은 칼슘 통로 차단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노란색이 노바스크죠, 이 칼슘 통로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색의 이 칼슘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육세포가 다시 이완돼서 쪼그라들면서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칼슘 통로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이런 게 참 궁금해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게 없는지. 근데 최근 연구에서 칼슘 채널을 분자 구조를 파악해서 그 원리를 구성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고요. 여기가 세포박, 여기가 혈관평혈근 세포 안이죠. 이렇게 칼슘이 들어오는 요것이 이제 칼슘 통로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풀리면 칼슘이 들어가고, 이렇게 돌면은 막혀서 칼슘이 못 들어가는, 자, 요런 것이 칼슘 통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모양이에요. 요게 의학이 참 신비롭죠. 그래서 이런 칼슘 통로 차단제가 차단하는 그 칼슘이라는 게 혈관평혈근 세포 하나 기준입니다. 우리 몸의 뼈 안에 있는 칼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그 경로하고도 전혀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 안에 있는 칼슘하고도 또 무관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포들이 있죠. 이게 전부 혈관평혈근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요 맨 안쪽에 있는 거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이 혈관평혈근, 바깥이 이제 외피고요.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간에 있는 혈관평혈근 이 세포를 다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요 세포막이 보이고요. 이 세포막을 다시 엄청나게 확대해 보면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칼슘 통로가 보이죠. 여기로 칼슘이 들어오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 이 혈관평혈근 세포의 막에 있는 칼슘 통로가 노바스크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서 여기가 칼슘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근육세포가 이완되면서 혈관도 이완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노바스크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의 기준으로 칼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뼈와 내장에서 칼슘 흡수에 상관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혈관 안에 있는 칼슘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99만원치는 전부 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이 나머지 뼈 이외 세포 안이나 세포 밖에 있는데, 그 만원치 칼슘 중에서 9,999원치는 세포 밖에 있어요. 1원만이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혈관 평혈근 안에 칼슘이 1원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혈관 밖과 이 혈액 이런 곳에
이제 9,999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평활근이 칼슘 통로를 통해서 칼슘이 유입돼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필요한 그 칼슘의 양은 1원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뼈의 칼슘이나 뭐 위장의 칼슘 흡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영향이 없고요. 피 속에 있는 칼슘조차도 매우 미미한, 거의 영향이 없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노바스크예요. 그러면 노바스크가 칼슘 통로를 차단하면 혈관이 계속 이완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혈관이 풍선처럼 계속 늘어나서 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혈관은 늘어나서 손상을 받는 게 아니고 수축이 100을 할 걸 90 정도 약간 억제가 되면서 오히려 혈관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칼슘과 노바스크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이 혈관 수축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심장에도 영향이 가는, 원래는 노바스크가 심장에 영향이 없는 약이지만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럴 때 칼슘을 혈관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노바스크의 중독으로 인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케이스 논문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설명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칼슘과 노바스크가 영향이 서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바스크는 칼슘 복용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러한 칼슘 복용이 혈압 조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노바스크 드시는 분들은 칼슘 복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요거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으로 칼슘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대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 복용은 노바스크와 무관하지만 진짜 노바스크에 영향이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몽이에요. 사실 자몽을 먹을 일이 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커피숍 가면 자몽에이드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러한 자몽에이드에 들어있는 자몽은 노바스크의 성능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스크의 혈압 강화 효과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노바스크의 독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바스크 복용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시간 안에는 자몽에이드를 포함한 자몽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몽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노바스크와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래 여러 가지 약물들 나오는 것들 참조해 주세요. 또한 노바스크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고령에서는 그 용량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노바스크 용량을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칼슘 제제가 상관이 있는 혈압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뇨제예요.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피검사를 통해서 혈중 칼슘, 마그네슘 농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노바스크에 관련된 부작용 중에서 복용을 중단을 고려해야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노바스크 복용을 중단할지 여부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 노바스크의 기전과 칼슘 흡수 억제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